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여러분 혹시 8,000원으로 살 수 있는 쿼드코어 CPU가 있는 거 아세요? 물론 일반적인 CPU는 아닌데요. 서버에서 사용되는 제온 E5-2609V2라는 CPU입니다. 출시는 2013년도에 했으니까 벌써 출시된 지 약 7년 정도 되는 엄청 오래된 CPU입니다. 그래도 8,000원이면 너무 저렴해서 제가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녀석으로 게임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을지,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어느 정도 수준부터 병목 현상이 올지 이런 걸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럼 오늘 사용한 부품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CPU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온 E5-2609V2라는 CPU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6.6달러 정도에 팔리고 있고 우리 돈으로는 약 8,000원 정도 하는 엄청 저렴한 CPU입니다. 참고로 알리에서 팔리는 CPU는 거의 대부분이 중고 제품이고요. 서버에서 사용되던 CPU들이 세대 교체가 되면서 소매시장으로 값싸게 풀린 물량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CPU는 제온 중에서도 약간 낮은 등급의 모델인데요. 쿼드코어 CPU고 하이퍼스레딩은 지원하지 않아서 스레드 개수도 역시 4개입니다. 보통 제온들이 하이퍼스레딩은 기본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 모델은 하위 모델이라서 그런지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작 속도는 2.5GHz입니다. 상당히 낮죠. 근데 터보 부스트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냥 2.5기가가 최대치예요. 약간 좀 너무했다 싶죠. 그럴 때는 그러면 가격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용서가 됩니다. 소켓은 LGA 2011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제온 CPU들이 이 소켓에서 구동이 됩니다. 다음은 메인보드입니다. 화난지라고 하는 중국 제조사의 메인보드인데요. 이 메인보드는 신품입니다. 제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나왔었는데요. 이 보드는 쿼드 채널 메모리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CPU의 최대 성능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X79나 X99라는 이름으로 제온용 메인보드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건 원래는 LGA 2011 소켓에서 사용되는 데스크탑용 칩셋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H470 칩셋이나 아니면 B460 칩셋 이런 건데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 보드 판매자들은 X79나 X99라는 명칭을 메인보드의 세대를 의미하는 용어 비스무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 칩셋을 X79나 X99를 안 쓰고 이것저것 막 섞어 쓰면서 소켓 지원만 되게끔 만들어서 파는 거라 가지고 그래요. 칩셋 라이선스 같은 게 다 무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메이저가 못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아마 내수로만 판매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파는 게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계속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DDR3 4GB ECC 메모리인데요. 4개를 꽂아가지고 쿼드 채널로 16GB 구성을 했습니다. 이 메모리는 기본 속도는 원래 1333MHz인데요. 보통 다른 영상에서는 1600MHz로 오버클럭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의 CPU가 딱 1333MHz까지 밖에 지원을 안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버클럭 세팅을 하면 아예 부팅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한이 걸려 있는 건 제가 잘 몇 번 못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저가 라인업 CPU의 한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그래픽카드입니다. 총 3가지의 그래픽카드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병목이 일어나지 않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도 보고, 그리고 또 병목이 약간 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뽑을 수 있는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도 볼게요. 첫 번째는 지포스 GTX 1060 3GB입니다. 가성비 그래픽카드 하면 생각나는 카드 중에 하나죠. 그렇게 아주 높은 성능도 아니라서 요번 CPU랑 어느 정도 잘 맞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라데온 R9 380입니다. 요거는 1060보다는 아랫등급의 카드인데요. 1060에서도 병목 현상이 있을까 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리 2.5기가의 4코어라도 설마 이 카드에서까지 병목이 있지는 않겠죠? 마지막으로는 라데온 RX 580입니다. 제 생각에 RX 580에서는 거의 무조건 병목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원래 성능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메인 부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나머지 부품들은 이 부품표를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하는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케이스라고 할 것도 없기는 해요. 그냥 그 아크릴판 위에다가 부품 꽂아서 쓸 수 있게 만든 오픈형 케이스인데요. 부품 테스트할 때 상당히 편리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멋있지는 않아요. 그냥 오로지 편리해서 사용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부품도 다 꽂았으니까 테스트하러 가볼게요. 첫 번째는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맨 위부터 R9 380 그리고 GTX 1060, RX 580 순서입니다. 파스 점수를 보니까 그래픽 스코어는 정말 CPU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컴바인 점수 같은 경우도 이게 CPU 때문에 GPU가 노는 거를 반영해서 나오는 점수라기보다는 그냥 각각 따로 계산된 값을 갖다가 단순하게 합쳐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타임스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성능 좋은 CPU를 사용했을 때랑 그래픽 점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3D마크 테스트로는 병목 현상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번엔 시네벤치 릴리즈 20입니다. 멀티코어 점수는 715점에 싱글코어 점수는 187점을 기록했습니다. 멀티코어 점수가 1000점을 못 넘는 거는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이거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요놈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CPUG 벤치마크입니다. 레퍼런스를 AMD 비쉐라 FX 8350으로 잡았는데요. 소위 8병장이라고 부르는 FX 8300보다 베이스 클럭이 훨씬 더 높은 CPU입니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 싱글코어 성능은 약간 높은 정도고, 그리고 멀티코어는 한 40% 정도 낮은 성능을 보여주네요. 근데 요즘 8병장 중고 가격이 대략 3에서 4만원 정도인 거를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괜찮나 하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가성비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게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모든 게임은 풀 HD 해상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버워치입니다. 옵션은 높음에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진행을 했는데요. 왼쪽부터 R라인 380 그리고 GTX 1060, RX 580 순서입니다. 기본적으로 CPU 사용률이 다 엄청나게 높아요.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 가지 그래픽카드 모두에서 병목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R라인 380은 그래픽카드 사용률도 지속적으로 90% 이상을 찍어주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GTX 1060은 병목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평균 프레임이 R라인 380보다는 약간 낮긴 한데 하위 1% 프레임은 한 10프레임 정도가 더 높아서 실제로 느끼기에는 1060 쪽이 조금 더 부드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RX 580입니다. 원래 카드 성능 자체는 셋 중에서 제일 좋은데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해서 평균 프레임이 확연하게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스타터링이 엄청나게 발생을 해서 하위 1%가 6프레임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거의 게임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버워치 기준으로는 제온 E5 2609V2의 한계는 GTX 1060 정도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그는 국민 옵션으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부터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테스트 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산옥의 부트캠프에서 플레이했을 때 결과를 확인을 했는데요. R라인 380부터 순서대로 평균 약 65프레임, 60프레임, 그리고 75프레임을 기록을 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 하위 1% 프레임이 처참한 수준이긴 해요.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는 약간 힘들어 보입니다. 꾸역꾸역 하려면은 아예 못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배그는 좀 많이 힘듭니다. 워낙 CPU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이라서 CPU 성능이 조금 받쳐줘야 돼요. 웃긴 거는 이번에는 RX 580에서 오버워치만큼의 스터터링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평균 프레임도 셋 중에서 제일 잘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일이 그렇듯이 게임에도 약간 케바케가 있는 거겠죠. 세 번째는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입니다. 옵션은 항상 진행하는 울트라로 했고요. 이번에는 그래픽카드 성능 그대로 순서대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RX 580이 가장 높은 평균 프레임을 보여줬네요. 아무래도 툼레이더가 CPU보다는 그래픽카드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셋 다 이 옵션으로 게임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옵션 타협을 조금 해주면은 생각보다 괜찮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CPU 갖다가 컴퓨터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래픽카드는 그냥 제일 싼 R라인 380을 사서 오버워치 정도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버워치가 이 정도 돌아가는 거면은 오버워치보다 사양이 좀 낮은 롤이나 아니면 기타 캐주얼 게임 같은 거는 안 봐도 잘 돌아갈 거거든요. 유튜브 영상 시청이나 아니면은 기타 사무 작업 같은 거는 당연히 잘 될 거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거 성능 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싶을 때는 또 가격을 보면은 용서가 됩니다. 이거 10,000원도 안 되는 CPU예요. 오히려 생각을 해보면은 8,000원 정도로 이 정도 돌아가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CPU로는 본체 가격 15만원짜리도 한번 구성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 말고도 좀 신기한 제온 CPU 같은 거를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